그 노래가 내 인생 첫 무대였지. 바람은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기 힘든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자신만의 무대를 꿈꿨던 한 여성입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그녀의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울림을 줄 거예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마음 울리는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새벽 5시 부산 영도의 작은 어촌 마을은 이미 바다의 숨결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20년이 넘도록 같은 시간, 같은 소리에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하늘은 서서히 푸르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저는 서랍장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내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물건인데도 여전히 선명한 소리를 내는 이 라디오는 제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와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죠. 버튼을 누르자 살짝 잡음이 섞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렸어요. 이 노래가 내 인생 첫 무대였지. 23 꿈 많던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부산 라디오 방송국 가요제에 참가했던 날, 불안함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무대에 섰던 순간, 마이크 앞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 비록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날의 느낌은 제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부엌 창문으로 바라본 바다는 이제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들고 나가는 소리와 라디오의 음악이 묘하게 어우러졌죠. 그 소리들이 겹치면서 마치 사라진 무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커피 좀 줄래? 남편 진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저는 얼른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아버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진수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해상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그의 한숨은 점점 더 길어졌어요. 한때는 영도에서 꽤 유명했던 어부였던 남편. 이제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저는 문득 물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닷가 산책이라도 할까요? 됐어. 사람들 시선이 불편해. 항상 같은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묻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베란다에 걸린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은 제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가수가 되어 무대에 섰다면, 방송국에서 일했다면,
하지만 그런 상상은 곧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져버리죠. 현실은 여기 이 작은 어촌 마을 집에서 아픈 남편을 돌보는 삶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버지는요? 우린 다 괜찮아. 너는 서울에서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수진이는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곡은 30년 전 가요제에서 화제가 됐던 노래입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와 노래 사이에서 저만의 작은 무대를 꿈꿨습니다. 비록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한 무대였지만요. 그 꿈만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으니까요. 새벽 시장은 항상 북적입니다. 물고기 비린내와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인 곳이지요. 저는 1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남편의 사고 이후 우리 가족의 생계는 고스란히 제 어깨에 얹혔으니까요. 아유, 정희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가게 미자씨의 인사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은 어젯밤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늘 있는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이게 오늘은 도다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마리 가져가세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일은 정오가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집에 들어와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는 근처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면 동네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어요. 그날 밤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에 깃과 전봇대를 붙잡았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 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았죠. 윤정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위암 3기입니다. 바로 수술을 하시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천장에 하얀 형광등만 멍하니 보였습니다. 귓가에서는 라디오 잡음 같은 소리가 울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병든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뒷바지하느라 내 몸도 망가져 버린 건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병원에 좀 들렀어요. 무슨 일 있어?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진수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희야, 내가... 말을 잊지 못하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은 참았어요. 누군가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년도 더 전 가요제에 참가했을 때 녹음이 나온 겁니다.
젊고 희망에 찬 그 목소리에 저는 더욱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라디오를 껴안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제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이 지금 저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잃어버린 무대, 끊어진 꿈. 하지만 그 라디오 속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시작됐죠. 몸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 우리 복지관에 놀이교실 있다는 거 알죠? 한번 와보세요. 이웃 주민 영순 씨의 권유로 찾아간 복지관.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영순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중년을 넘긴 여성들이었죠.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소개해볼까요? 앞에 선 여성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와 밝은 목소리로 교실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어요. 저 윤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 씨. 저는 이 노래교실 선생님 장명자입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젊었을 때 조금 불렀어요. 명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럼 오늘 한 곡 불러볼래요? 다들 첫날에는 자기 소개 대신 노래 한 곡씩 부르는 전통이 있거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두의 기대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럼 옛날 노래 하나 불러도 될까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한 소절, 두 소절 부르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감각이 돌아왔어요. 노래를 마치자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와, 아이고 정말 놀랍네요, 정희 씨. 혹시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명자 선생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했을 뿐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명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알게 됐어요. 명자 선생님은 젊었을 때 트로트 가수였다는 사실을.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20년 넘게 무대에서 노래했던 분이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그냥 취미로 노래하기엔 아까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야. 무대 체질이야.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뒀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미 늦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명자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내가 50세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무대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제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셨어요. 정희 언니, 나가보라 카이. 요즘 텔레비에도 늦깎이 가수들 많이 나오대. 그렇게 노래는 다시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병원 가는 길에도 흥얼거렸어요. 라디오는 이제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의 동반자가 됐죠. 매일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인생의 무대도 다시 꿈꾸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노래교실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는 날이죠. 저는 명자 선생님과 함께 특별 듀엣 무대를 준비했어요. 떨리는 무대로 무대에 올랐지만 노래를 시작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노래에 몸을 맡긴 채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저를 한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정희 씨. 저는 KBS 라디오 PD 김민철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부들의 꿈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요.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민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 이 제안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라디오? 이제 와서 뭔 노래야? 우리 체면 생각 좀 해라. 체면이요? 이게 왜 체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다들 뭐라고 하겠어. 병든 남편 두고 노래 부르러 다닌다고. 그만둬, 정이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신세. 그 상황에서 아내가 방송에 나간다는 건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날 놀이교실에서 명자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에이구, 남편분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정희씨,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한번 서보고 싶어요. 제대로 된 무대예요. 20년 전에 놓친 그 기회를. 명자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도전해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해요. 그날 저녁 민철 PD에게 연락했어요. 출연을 수락한다고요. 남편 몰래 방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 노래교실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국에 가서 녹음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어느 날 방송국 복도에서 우연히 제 딸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란 저를 보면서 수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머,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엄마, 그 라디오 프로그램? 알고 보니 수진이가 예전에 학생으로 가르쳤던 아이가 바로 민철 PD였던 거예요. 수진이는 우연히 프로그램 기획서를 보고 제 이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응원했을 텐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비밀로 하고 있었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아버지 설득할게요. 엄마의 꿈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비록 온전한 응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방송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제 이야기를 감동적인 소재로 이용하려는 조짐이 보였어요. 암 투병 중인 아내, 장애인 남편을 돌보는 헌신적인 주부 같은 수식어들이 달렸죠. 아유, 좀 민철 씨, 저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소개되는 건 좀... 민철인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윤정희 씨. 방송사 압박이 있어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본연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 팔아서라도 노래하겠어요. 그게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니까요. 방송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더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다음 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치료를 조금 미룰 순 없을까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치료를 미루면 암이 더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방송 일정을 조정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민철 PD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 예, 건강이 우선이에요. 방송은 정희 씨가 회복되시면요, 다시 논의해요. 그날 항암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힘들게 잡은 기회인데 또 놓치게 생겼어요. 주변에는 저처럼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지친 표정들이었죠. 그때 항암실 문이 열리고 명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반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반주기를 들고 왔어. 여기서 작은 노래를 열어보자. 응? 명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선생님. 노래를 부르면은 아픔도 조금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자 선생님은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손님이 왔어요. 잠시 노래로 힘든 시간을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환자들도 차츰 관심을 보였어요. 항암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직접 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바람은 지나가도라는 곡입니다.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반주기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저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불렀어요.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단한 바위뿐. 세월의 바람이 우리를 스쳐가도 우리의 사랑은 남아있네. 노래를 부르는 내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씩씩했던 모습, 사고 후 달라진 일상,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 모든 기억이 노래 속에 녹아들었어요. 마지막 소절을 마칠 때쯤 항암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환자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스크를 쓴 채로도 그분들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노래 한 곡에 내 아픔이 다 사라진 것 같네. 고마워요, 아가씨. 저더러 아가씨래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찼어요. 항암실을 나오는 길 명자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내 노래를 들으면서 확신했어.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이런 재능을 숨겨두면 안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진수 씨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사 결과는? 몇 번 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진수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것, 환자들이 위로받았던 것, 그리고 제가 느꼈던 행복감까지. 진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정희야, 네가 행복하다면 그 방송 해도 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네 인생인데 네 꿈을 응원해 줘야지.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제 노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잊은 채 오직 노래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무대에 당당히 서리라고. 남은 시간이 얼마든 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방송 준비를 계속했어요. 민철 PD는 제 건강을 걱정했지만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스튜디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그 떨림은 20년 전 라디오 가요제에 참가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윤정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민철 PD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꿈과 좌절,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을 모두에게 들려주는 자리였으니까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라디오 가요제에 참가했던 추억, 결혼과 함께 접었던 꿈, 그리고 지금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된 과정까지. 그때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노래가 울리고 있었죠. 인터뷰 중간중간 민철 PD는 제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항암실에서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줬던 얘기를 할 때는요. 녹음이 끝나고 민철 PD가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편집하려고 해요. 무슨 뜻이죠? 투병 중인 아내와 장애인 남편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식으로요. 시청률을 위해서라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결코 불쌍한 사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노래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저 PD님, 그건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노래를 들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민철 PD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정희 씨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윗선에 압박이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명자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민철 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정의 얘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명자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철 PD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정희 씨의 진짜 이야기,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 이야기와 노래를 많은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설렘도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진수 씨가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땠어? 녹음은? 좋았어요. 조금 긴장됐지만 잘 마쳤어요. 진수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불편한 듯 했지만은 그래도 응원해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 고생했어. 언제 방송 나와? 다음 주 일요일이요. 저녁 7시예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승 무대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사한 바람은 지나가도를 다듬었어요. 그 노래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잃어버렸던 꿈,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요. 연습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명자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너는 이제 진짜 무대로 가는 기라. 진짜 무대. 그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무대는 단순히 방송국이나 큰 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서 있는 모든 곳, 제 목소리가 닿는 모든 것이 바로 제 무대라는 것을요. 그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이미 제 무대에 서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됐습니다. 주부들의 꿈 무대 결승전 생방송이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떨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수진이가 방송국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수 씨는 아침부터 어딘가 전화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바쁘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저 엄마 모시고 방송국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진수 씨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쩐지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왠지 불안감에 진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방송 꼭 들어주세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총 3명의 결승 진출자가 자신의 이야기와 노래를 선보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정희 씨, 긴장 푸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민철 PD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출연자들의 방송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꿈이 있었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윤정희 씨, 5분 후에 입장하세요. 스텝의 안내를 받고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차림새, 살짝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생방송 스튜디오로 들어서자 환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마지막 출연자 윤정희 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접었지만은 60대에 다시 노래를 시작한 아름다운 얘기의 주인공이시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 얘기를 들려주고 제 노래를 부르면 될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라는 곡인데요. 제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함께 견뎌온 시간들, 그리고 다시 찾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마음을 다해 불렀어요. 제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을 이 한 곡에 담아냈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단한 바위뿐. 세월의 바람이 우리를 스쳐가도 우리의 사랑은 남아있네. 노래를 부른 동안 문득 집에 있는 진수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을까? 내 목소리가 그에게 닿고 있을까?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불렀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린 함께 걸어갈 거야. 내 손 잡고 끝까지 이 길의 끝에 서 있을 거야. 노래가 끝나고 스튜디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뜨거운 박수 소리. 진행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윤정희님의 이야기와 노래는 오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수진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졌어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뒤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진수 씨였습니다. 진수 씨, 어떻게 여기에? 진수 씨는 휠체어를 타고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수 씨가 집 밖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건 더더욱이요. 노래 잘 들었다. 진수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알겠네. 너는 나보다 아주 훨씬 강하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방송국을 나오는 길 민철 PD가 뛰어왔습니다. 정희씨, 대단해요.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모두 정희씨의 이야기와 노래에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얘기가, 제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래간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했고요. 진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수 씨와 둘이 남았을 때 그가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진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요.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고 몇몇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런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진수 씨도 함께였어요. 요즘은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됐습니다. 방송 위에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주치의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윤정희님,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전이 소견이 없고요. 종양 크기도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도 정기검진은 필요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주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수 씨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면서 진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보자. 어디요? 영도 등대가 있는 바닷가.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곳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20년도 더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였거든요. 사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도 등대가 있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어루만졌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사장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조금 불편했지만 진수 씨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예쁘다 여기. 아이고 그러네. 정말 예쁘네. 진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치 여보? 진수 씨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바다의 주인인 것 같았지. 그 자신감 넘치던 시절이. 잠시 말을 멈춘 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걸. 그저 우리 곁을 지나가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수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우리도 많은 파도를 견뎌냈네요. 그래. 하지만 그 파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철 PD였어요. 정희 씨,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바닷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 틀어보세요. 정희 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둘러 휴대폰으로 라디오 앱을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 윤정희 씨, 당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아침이 됐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전해왔어요.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한 청취자는 정희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윤정희 씨의 바람은 지나가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다 위로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진수 씨가 말했어요. 정희야, 내 목소리는 항상 아름다웠어. 그걸 이제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말에 저는 진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20년의 세월, 함께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진수 씨, 이제 집에 갈까요?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을 좀 더 느끼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바닷가에 앉아 해가 완전히 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삶은 마치 무대 같은 것이구나.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 각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거구나. 때로는 그 무대가 흔들리고 때로는 노래가 끊길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우러졌어요. 이제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무대를 그리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서 있는 무대, 제 인생이라는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배경음악 같았어요. 삶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가 곧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무대 위에서 당당히 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한 여성의 여정이었죠. 윤정희라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만의 노래를 잃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라디오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추억 속에 묻혀 있고 때로는 일상의 소음에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담겨 있죠. 그 목소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꺼내지 못한 꿈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어렵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무대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파도는 지나가도 우리의 노래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얘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시 찾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얘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